한편 북한은 작년에 수출이 한 30억 달러밖에 안 돼요. 우리나라 한 5천억 달러. 200분의 1입니까? 그 계산도 잘 안 되네요. 삶의 질 통계.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통계가 있습니다. 파키스탄 학자가 만든 모델인데 꽤 권위가 있어요. 그 통계에 따르면은 185개국 중에서 작년에 한국의 랭킹이 어디냐? 얼마냐? 15등이었습니다. 삶의 질 15등. 거기에 들어가는 통계는 국민소득, 그 다음에 평균 수명, 의료, 교육, 요걸 합쳐서 랭킹입니다. 우리가 15등이었고, 그 앞에 2010년에는 13등인가 13등이었어요. 영국 프랑스보다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. 나는 제일 중요한 통계를 국민 소득으로 보지 않고 평균 수명으로 보는 사람이에요. 평균 수명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인간으로 태어나면 일단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남녀 합쳐서 81세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죠. 83.5세일 거예요. 우리는 미국보다도 한 살 더 오래 삽니다. 삶의 질, 교육 수준 세계 최고, 의료 상당히 편리합니다. 현재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재의 한국의 의료 체제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치안 좋은 편입니다.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제일 적게 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. 우리는 1년 연간 한 1,100명에서 1,300명이 살인사건으로 희생이 됩니다. 사흘에 한 건, 하루에 한 3건 정도 나는 거죠.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, 근데 베네수엘라는 1년에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2만 명 넘습니다.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요. 이라크 전쟁이 한참일 때 베네수엘라에서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. 남아공 그 만델라 아주 위대한 분이죠. 만델라가 정신적 지도자로 남아있는 남아공도 우리 인구의 한 40%밖에 안 되지만 연간 살인사건 희생자가 한 18,000명 되는 나라입니다. 이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럼 인류국가에 들어갔느냐? 선진국이 되었느냐?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, 대한민국에는 2개의 세계가 있습니다.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. 눈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? 이 도시, 근사한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서울, 현대중공업, 포항제철과 같은 거대한 생산시설, 도로, 또 군사력, 과학, 기술, 경제, 도시 건설 이런 부분은 선진국이에요. 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한국은 대성공이죠. 그러나 한국에서 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주로 정신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. 정신과 관계되는 그 부분은 어떤 거냐? 국민들의 교양 수준, 법치, 국민들이 정치적 선동에 잘 속느냐 안 속느냐 하는 이런 분별력과 관계되는 문제. 언론,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.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. 예, 근데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. 사기 사건. 거짓말과 관련되는 범죄가 몇 개가 있어요. 첫째는 위정범이에요. 위정. 법정에 나와서 또는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무조건 구속입니다. 위정죄를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. 한국은 위정죄가 매우 약해요. 그 다음에 사기 사건, 그 다음에 무고하는 거 있죠. 상대방을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조사받게 하고 괴롭히는 거, 무고, 위정, 무고, 사기 사건.
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이 세 부분에서 일본보다 한 몇백 배가 많아요. 이 몇십 배가 아닙니다. 몇백 배가 많아요. 어떤 부분은 한 1000배가 많은 게 있어요. 한국 사회는 거짓말이 먹혀드는 사회다. 진실이 잘 먹혀들지 않는 나라다. 이 정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회냐 아니냐죠. 정직한 사회. 한국은 정직보다는 선동과 거짓말이 판을 친다 하는 것이 한국이 인류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유죠.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. 이 거짓말이 정치, 언론, 교육, 학문의 세계, 종교 전반 분야에 걸쳐서 하나의 전염병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.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죠.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2주년을 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여론조사를 하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른입니다. 이거 어른 30%였어요. 30%. 작년에는 20%였는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10%가 늘었어요. 30%입니다.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.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어요.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.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정도의 분별력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. 정부가 공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. 국제 전문가들도 다 참배를 했어요. 의뢰도 건져냈습니다. 그게 1번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.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. 이것을 안 믿는다 하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안 믿는다.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분별력이죠. 똑같은 수준. 이런 사람이 30%나 된다는 겁니다. 어른의 30%예요. 어른의 30%. 정상적인 나라면 이게 1% 정도는 될 거예요. 그럼 그거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5%만 돼도 야 이거 나라가 큰일 났다. 우리 교육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. 문제는 이 30%가 조금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. 투표.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.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투표권을 제한해야 맞죠. 그렇지 않습니까?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까지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 이런 사람은 초창기에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. 투표권은 첫째는 귀족한테 먼저 주었습니다.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남자들한테 주었어요. 마지막으로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. 유럽의 민주주의가 수백 년의 역사를 갖지만 여자가 투표장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. 프랑스 1945년부터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죠. 영국 1920년대입니다. 20년대. 왜 이렇게 투표권을 처음 제약을 했다가 스스로 풀기 시작했느냐. 민주주의가 기능하려면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. 무식한 사람이 안 된다. 그런 교육을 하려면은 1인 1표제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.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. 그 준비 과정이 영국 같으면은 한 300년. 그러나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투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. 민주주의가 뭔지를 전혀
알 수 없는 사람들이 1인 1표제, 1인 1표제로서 이건희 씨도 한 표고 노숙자도 한 표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한 표고 김일성, 김정일 만세 부르는 사람도 한 표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고 여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정적인 장애에 지금 부닥친 부분이라고